자, 우리 262페이지 그 유사 문제 4번 5번 있죠. 그게 이제 높이 제한에 관계된 건데 이제 복합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높이 제한에 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높이 제한에 관한 문제가 저 뒤에 나와 있거든요. 자, 건축물의 높이 제한. 우리 건축법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자, 가로구역 단위로 아까 가로구역별 들어봤죠? 가로구역별로 높이를 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1조죠. 햇빛 때문에 높이 정하는 방법이 있죠. 자, 두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자, 가로구역이란 것은 도로로 둘러싼 1단위 지역이죠. 도로로 둘러싸인 1단의 지역.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가로구역이라고 한다. 그럼 이 가로구역에 대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단위로 해서 뭐한다? 건축물의 뭐를 정해? 높이를 정할 수 있다. 정해야 된다. 허가권자가 하는 겁니다. 정할 수 있다죠. 자, 정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높이가 안 정해진 가로구역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높이가 안 정해진 가로구역은 이 규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높이가 정해진 가로구역 있죠. 정해진 가로구역은 이 높이에 맞춰서 건물을 지어라 그런 얘기예요. 내용은 간단하죠. 높이 정해지면 그 높이 맞춰 지으라고. 그게 가로구역 높이 제한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높이를 정할 때 이런 얘기예요. 정할 때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물어보는데 어쨌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같은 가로구역이라도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서 똑같이 정해야 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어? 이걸 우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 했죠. 우리가 가로구역이 도로로 둘러싼 1단위 지역인데 특별시 광역시는 가로구역이 많아도 너무 많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는 아예 뭘로? 가로구역별 높이를 뭘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지문이 나왔잖아. 아까는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래. 틀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로구역별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다? 특별시 광역시다. 용도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우리 시험 사실상 뭐 이 정도 물어봐요. 물어봐. 자, 물론 이거 정할 때는 우리 건축법은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주민 공람도 하고 건축인의 심의 거치고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이게 가로구역별 높이야. 근데 문제는 뭐다? 1조죠, 1조. 햇빛 때문에 높이를 제한하는 거예요. 요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어디에서? 전용 주거 지역이죠. 그리고 무슨 주거? 자, 전용 주거, 일반 주거는 햇빛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준 주거는 1조 확보를 위해서 높이 제한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여기에서는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모든 건축물이 전부 1조 때문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1조 때문에 이 동네는 어떻게 건물을 지어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인접대지와의 경계선이죠. 인접대지 경계선이고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정남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건물 높이죠. 9m 이하일 때는 1.5m 이상에서 뭘로 정한다? 조례로 정하는 만큼 건물을 띄우라고. 그럼 적어도 높이 9m까지는 1.5m 이상은 적어도 띄워야죠. 이렇게 띄워지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9m가 넘는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10m다 요 높이가. 그러면 요 높이에 얼마? 2분의 1이죠. 그럼 10m 2분의 1이 얼마예요? 5m죠. 5m 이상에서 뭘로 정해? 조례.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뺐다가게 이렇게 진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짓든지. 그러면 정복 소유자도 건물을 이렇게 짓겠죠. 햇빛은 어디서 들어오는데? 남쪽에 들어오죠. 그럼 햇빛이 정복 소유자 뒤통수로 햇빛이 들어가게끔 정북 방향에서 이렇게 띄워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건물을 어떻게 지어? 원칙은 정북 방향이죠.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일정한 거리, 조례로 정하는 거리선을 뭐 해야 돼? 띄워지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9m 이하에는 조례를 어떻게 정한다고? 1.5m 이상에서 정하고 9m 넘는 부분은
각 부분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정북 방향으로는 띄워줄 때 무슨 거리를 띄워줘야 돼? 조례로 정하는 거리상을 띄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띄워짓는다고 그래 햇빛이 들어갈 거 아니야. 이해됐죠? 그런데 이 경우는 우리 집 현관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정서에 안 맞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정북이 아니고 무슨 방향으로 지을 수도 있어? 정남 방향으로 지을 수도 있죠. 자, 정남으로 지을 때는 이미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건물을 정북 방향에 띄워 지었어. 그러니까 이게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남으로 한다는 얘기는 신도시 만들 때죠.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들거나 아예 싹 재개발하거나 이럴 때는 정남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신도시 만드는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외웠어요? 정택 도산대라고 외웠죠. 우리 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나왔잖아. 정택 도산대. 아니면 이런 지역이거나 어떤 지역? 정북 방향으로 뭐가 있어? 공지가 있죠. 그러면 정북을 안 띄워줘도 되죠. 아니면 정북 방향 대지 소유자와 뭐 했어? 소유자와 합의 봤죠? 자, 이런 경우는 무슨 방향으로 할 수 있다고? 정남. 근데 정북은 조례로 정하는 거리상을 띄워야 되잖아요. 근데 정남으로 할 때는 조례로 정하는 거리상을 띄우는 게 아닙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통령령에는 뭐라 돼 있느냐? 특시 특도 시장 군수구청장이 시군구청장이 그 높이를 뭐 한다고? 자, 정북 방향으로 지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조례로 정하는 거리상을 띄워서 짓고 정남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시군구가 고시하는 높이하로 할 수 있다. 요거 두 개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두 개. 자, 이게 정북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얘기고 이 전용주거 일반주거 말고도 한 개가 더 있죠. 이번에 뭐가 있어? 공동주택은 또 높이지 하나 더 봤죠. 공동주택은 아연다색이죠. 아연다색인데 기숙사는 제외합니다. 기숙사는 관계없고. 자, 이 공동주택은 두 가지 제한을 받거든. 첫 번째 무슨 제한을 받아? 채광창 있는 벽면 높이 제한이죠. 채광창 있는 벽면 높이 제한. 두 번째 뭐가 있어? 인동간 거리 제한이죠. 인동간 거리.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인접대지 경계선입니다. 요게. 근데 인접대지 경계선에 이렇게 놓여지는 지어지는 아파트 동이 있겠죠. 근데 이 동에 아파트 동에 채광창 벽면이 뭐를 보고 있어? 인접대지 경계선을 보고 있죠. 그럼 너 붙어버리면 햇빛이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일정 거리를 띄우라는 거거든 이만큼을. 근데 얼마를 띄우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채광창이 있는 벽면 있죠. 요 벽면에서 무슨 방향으로? 직각 방향. 직각 방향 이거죠.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무슨 거리? 수평거리죠. 이 수평거리.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결국 이 거리를 말하는 거야. 이 거리에 몇 배까지만 지으라고? 2배까지만 높이를 지어라. 그러면 아파트 높이의 절반 이상을 띄우라 이 말이죠. 그러니. 자, 2배까지 짓는데 여기 채광창이 있는 벽면 높이야. 그러니까 이 채광창이 있는 벽면이 인접대지 경계선을 보고 있는 경우가 해당되는 거야.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채광창 벽면이 이쪽으로 있으면 햇빛이 관계없잖아 이쪽에는. 그때는 띄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 채광창 벽면이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이때만 이렇게 띄워져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런데 2배까지만 짓는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공동주택은 주거지역만 짓는 게 아니고 상업지역에도 있죠. 그래서 공동주택은 이런 전용주거 일반주거에서는 당연히 요 규정대로 지어야 되고 정북 방향에 띄우는 규정이 적용해야 되고 전용주거 일반주거 아니더라도 요 규정을 적용해라 이 말이거든. 근데 어디서는 적용 안 해? 일반 상업하고 중형상업 적용 안 합니다. 요게 중요한 거야. 공동주택이라도 어디에서는 적용 안 한다고? 여긴 땅값이 되게 비싸잖아. 일상중상은 요건 적용 안 해요. 일상중상에 가면은 대부분 공동주택이 무슨 형태가 나와요? 주상복합이잖아. 주상복합.
구성복합 이런 거 1조 확보리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 동네만 상업지역이 아니지요. 무슨 상업도 있어? 근린상업. 유통상업은 아예 집을 못 지어. 유통상업은 집을 못 지니까 빼고 근린상업하고 뭐하고 상업지역하고 같이 노는 놈이 누구야? 준주거 있죠? 요 두 개는 4배까지 열 수 있어. 4배까지. 뭐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이 있죠. 우리 일반 서민주택인 다세대. 요 다세대 주택은요, 아예 높이에 뭐 2배, 4배가 아니고요. 아예 띄워주는 거리를 정해놨어요. 1m 이상에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은 사실상 제가 조례를 몇 군데 확인해 봤는데 전부 그냥 1m로 돼 있어. 그럼 다세대 주택은 높이 얼마를 띄우는 게 아니고 그냥 1m만 띄워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규정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가구나 이런 건 이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다가구 주택은 뭐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운다. 그리고 동이 2동 이상 있으면 2동이 마주 보고 있을 수도 있죠. 척벽하고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이게 함부로 놓여지는 게 아니고 다 거리제한이 있어요. 얼마를 띄워서 아파트 동이 배치되도록 그걸 인동간의 거리제한이라고 하는 거야. 동간 거리제한. 근데 그건 우리 시험에 물어본 적도 없고 물어볼 가능성도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된다. 어쨌든 여기까지를 보고 우리 유사 문제 4번 지문을 봅시다. 시장 운수는 도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시군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조례로 정하는 건 어디라고? 특별시, 광역시. 5번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띄워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문장이 뭐 정확하지는 않다 그죠? 이거는 어느 규정을 말하는 거야? 이거는 정북 방향 전용주거 일반주거 지역에서 그죠? 정북 방향으로부터 띄우는 거리죠. 전용주거 일반주거 그런 말이 없죠. 그러니까 전용주거 일반주거가 아니니까 상업지역에서는 요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 말이 빠져 있는 게 조금 안 맞긴 한데 어쨌든 정북 방향으로부터 띄워짓는 것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얘기지. 전용주거 일반주거가 아니면 정북 방향에서 띄워짓는 규정은 없어요. 아시겠죠? 정북 방향으로 띄워지는 것 전용주거 일반주거 지역 얘기다. 공동주택은 중심상업 일반상업 빼고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채광장 벽면이 보고 있기 때문에 띄워지거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높이 제한에 관계된 문제가 어디 뭐 뒤에 있어요. 그것도 먼저 보고 옵시다. 어디에 있느냐? 270페이지 한번 보세요. 270페이지를 보시면 70페이지를 보시면 맞나요? 아닌가요? 72페이지네. 27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10번 문제 있죠. 10번 문제가 다른 조건이 특별히 없는 한 1조에 의해서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는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1조는 거기 두 가지가 있죠. 272페이지. 272페이지. 그러니까 이게 괄호 적으라니까 못 적는 게 이게 이해가 가는 거야. 도저히 못 따라오겠죠. 괄호 적으라니까. 2번, 3번 불러줘도.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래. 자, 우리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두 가지가 있어.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지역에서 적용하는 게 있고 또 뭐 공동주택 있죠. 공동주택의 적용 두 가지가 있잖아. 그러면 준주거 지역 같으면은 전용 주거, 일반 주거도 아니죠. 그러면 공동주택 같으면 적용이 될 수 있죠. 1조. 근데 공동주택도 아니죠. 그러니까 다가구는 그러니까는 준주거 지역 안에 다가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거예요. 전용 주거, 일반 주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일반 주거 같으면 모든 건물이 정북 방향에서 띄워져야죠. 그래서 일반 주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전용 주거죠. 전용 주거 지역이니까 모든 건물이 적용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3번, 5번 있죠. 얘는 공동주택이죠. 아파트. 공동주택은 뭐만 아니면 일반 상업, 중심 상업. 아시겠죠? 일반 상업, 중심 상업 아니면 요거는 또 채광장 벽면 높이 제한, 1조 확보를 높이 제한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11번 문제 보세요.
11번 1조 높이 제한을 받는 경우 건축물 높이에 따라 정북 방향이죠. 정북 동그라미.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후퇴하여야 하는데 그 건축물의 높이와 띄어야 하는 최소 길이에 대한 연결이 옳은 것은 자 어떻게 했던가 9m 이하인 경우는 1.5m 이상에서 정했죠. 9m 이하인 경우는 1.5 이상에서 9m가 넘으면 각 부분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에서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1번은 어때요? 준주거지역이니까 이런 걸 정북 방향에 띄워주는 걸 적용 자체를 안 하죠. 준주거지역 안 하잖아. 이건 어디서 한다고? 전용주거, 일반 주거만 한다고. 전 1번 준주거 틀렸고 이번에 이종 전용 주거지역 나머지는 다 전용 일반 주거지역이죠. 용도지역은 다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2번처럼 10m, 9m가 넘죠. 넘는 부분 같으면 5m 이상에서 조례 이렇게 가야 되겠지. 각 부분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에서 조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소 그럼 몇 m가 돼야 돼? 5m. 최소 5m. 3번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높이가 6m다. 9m 이하죠. 9m 이하는 얼마 이상에서 정한다고? 1.5m. 그래서 3번, 4번, 5번은 다 1.5m 이상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1.5m 이상에서. 이해가 되셨죠? 높이 제한은 시험에 종종 물어보니까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세요. 263페이지로. 263페이지로 돌아왔죠? 16번 문제를 봅니다. 지표면으로부터 옥상 바닥까지 높이가 40m고 옥상 위에 있는 성강이 탑의 높이가 각 15m인 세대별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인 건축물 한 개 동이 있다. 자, 세대별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라고 적어준 이유는 뭘까? 85 이하의 공동주택 같으면 6분의 1까지 빼죠. 85 그러니까 100이니까 얼마까지 빼야 돼? 8분의 1까지는 높여서 빼야지 그 말입니다. 이 건축 면적이 1000이고 성강이 탑 위에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120제곱미터인 경우에 이 건축물의 산정되는 높이는 얼마인가? 자, 옥상 부분이 높이 넣을 건지 뺄 건지는 건축 면적하고 옥상 부분 면적을 비교하는 거죠. 옥상 부분 면적은 얼마인데? 옥상 부분 면적은 얼마인데? 120 적어놨네요. 그거 못 찾으면 되나? 적어놨는데 120 건축 면적은 얼마? 1000이죠. 그러면 120은 1000제곱미터에 8분의 1 이하다, 8분의 1 초과다. 120에 곱하기 8을 하면은 960이죠. 8분의 1 곱해봐야 1000이 안 되잖아. 그러면 8분의 1 이하죠. 이하니까는 옥상 부분을 높여서 뭐 한다? 뺀다. 빼는데 너무 높죠. 몇 미터가 넘어? 12m가 넘죠. 그 12m가 넘는 부분은 뭐해라? 포함을 시켜라. 그럼 15m니까 3m는 높이에 넣는 거죠. 3m는 높이에 포함을 시킨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43m죠. 자, 17번은 무슨 말이냐? 지하층이 2개 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물이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4m는 한 층으로 계산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건축물이 바닥 면적은 600인데 바닥 면적 300은 높이가 12m. 그러면 300 부분은 몇 층? 3층이죠. 4로 나누면 3층이잖아. 나머지 300은 높이가 160이네. 16이네. 그러면 4로 나누면 몇 층? 4층. 이쪽 부분은 3층. 이쪽 부분은 4층. 높이가 층수가 서로 다르면 뭐가 층수가 되는 거요? 가장 많은 층수죠. 가장 많은 층수가 되니까 4층짜리 건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8번 문제는 앞에서 나온 거예요. 대지가 걸쳐질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이었고, 그런데 18번 문제에서는 그 3번 지문 있죠. 18번 읽어봐야 되겠네. 또 지문이다. 옳은 것 1번 읽어봅시다.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친다. 방화지구 걸치면 어떻게 한다? 건축물 전부가 방화지구의 규정을 따라간다고 그랬죠. 다만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뭘로? 방화벽으로 구역되어 있죠. 따라갈 필요가 없다. 2번 시장은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따라서
동일한 가로구역에서는 높이를 동일하게 정해야 된다. 용도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죠.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번 지문은 지금 없어요. 3번 지문 없애버리세요. 3번 지문은 지금은 없는 규정입니다. 4번 지문도 우리가 좀 기억하시는데 2층 이하입니다. 2층 이하로서 엔더 8m 이하예요. 2층 이하로서 엔더입니다. 2층 이하 이거나 이러면 안 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몇 미터? 8m. 인 건축물은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 기억하시고요. 5번 정북 방향으로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되진 경우. 자, 정북 방향에서 띄워주는데 정북 방향에 공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정북을 안 띄워줘도 되죠. 정남으로 할 수 있잖아. 그 말입니다. 정북 방향이 아니고 정남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된다. 그 대통령령은 뭐라고 돼 있다고? 특시특도 시군구청장이 뭐한다? 고시. 정남은 시군구청장이 뭐한다고? 고시. 정북은 얼마를 띄워? 조례. 저 정북 방향으로 띄울 때는 조례. 정남으로 할 때는 시군구가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설비 공개공지 나오네요. 앞에 대지에 관해서 조경을 했고, 이제 공개공지가 여기 나오네. 공개공지. 공개공지 설명 아까 대충 했죠? 자, 문제 1번 들어갑니다. 조경과 공개공지 등을 설정하는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도시군 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아까 했죠? 시설 부지에서 짓는 가설 건축물은 조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가설 건축물은 조경을 하지 않습니다. 2번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 5,000 미만인 대지죠. 자, 공장은 세 가지가 있어서 조경 안 하는 거야. 대지 면적은 얼마? 5,000 미만. 연면적 합계는 1,500 미만. 그리고 산업단지죠. 여기는 조경을 안 할 수 있다. 2번은 맞네요. 3번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창고에 대해서는 조경을 해야 된다. 녹관농자 나오면 뒤에 읽어볼 필요가 없죠. 녹관농자는 조경을 안 합니다. 녹관농자는 안 한다. 4번 상업지역에서 아까 했죠. 물류시설. 그게 아니에요. 공개공지군. 상업지역에 건축 설치하는 공개공지 면적은 주상공에서 하는 거잖아요. 어디는 빼고 전전1 녹관농자는 안 했죠. 전전1 녹관농자는 빼고. 자, 공개공지는 대지 면적이 몇 프로? 10%죠. 10% 범위 안에서 조례입니다. 상업지역이라고 더 많이 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1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만큼 한다. 5번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물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거꾸로 됐죠. 자, 우리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뭐를 완화시켜 준다고? 우리 건축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법에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건축법 시행령에는 건폐율은 완화 안 시켜줘요. 완화 안 시켜주고 뭐뭐 완화 시켜줘? 용적률과 높이의 몇 배? 1.2배 범위 안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2배라 말이 없이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면 그건 맞는 거야. 그런데 1.2배라 말이 나오면 건폐율은 나오면 안 돼. 아시겠죠? 용적률 높이. 근데 이 규정 자체는 1.2배란 말이 없지만 건폐율은 완화시켜주고 높이는 완화시켜 줄 수 없다는 말은 요거는 거꾸로 돼 있죠. 요거는 어쨌든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실전 문제 1번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자, 요 설비 성관계에 관계된 부분은 우리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자, 일단 성관기가 개정된 내용이 있고 성관기 정도는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1번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얼마? 2,000이죠.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 건축물에는 성용 성관기를 설치해야 되죠. 성용 성관기. 성용 성관기 설치하면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얼마? 2,000.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됩니다.
자, 성령 성강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성강기 얘기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자, 성강기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시험에 출제된 건 아주 까마득한 예전이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성령 성강기는 6층 이상으로서 and 연면적이 얼마? 연면적 2000이죠. 2000제곱미터 이상.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성령 성강기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 성강기 설치를 안 해도 되는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뭐예요? 예외는 몇 층짜리 건물만? 6층짜리 건물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6층짜리 건물이 바닥 면적 합계 얼마? 바닥 면적이 300 이내죠.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뭘 만들어? 직통계단. 직통계단을 한 개소 이상 만든다. 그러면은 6층짜리는 성령 성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 예외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고층 건물 있죠. 고층.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고층 건축물. 고층. 고층은 몇 층 이상이야? 30층 이상이죠. 고층 건물에는 이 성령 성강기 있죠. 성령 성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성강기로 만들어요. 피난용 성강기를 만들어요. 성령 성강기 고층 건물입니다. 자, 성령 성강기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상용 성강이란 건 1번에 2번, 3번 지문 있죠. 그 정도 보겠습니다. 31m, 높이가 31m를 초과하죠. 초과하는 건축물은 성령 성강기뿐만이 아니고 비상용 성강기를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비상용 성강기를 2대 이상을 설치하죠. 그러면 불이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소화에 불을 끄는 게 소화죠.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자, 일정한 간격을 뭐한다? 두고 설치를 해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라. 그 비상용 성강기 아주 기억합니다. 2번, 3번. 자, 그 다음에 뭐 지능형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도 어렵게 출제할 때는 이런 게 한 번씩 나오기도 해요. 작년에 주택관리사 시험 문제 이게 나와서 이 문제를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지능형 건축물. 자, 지능형 건축물 인정제도 각종 이런 지능형이나 무슨 특수한 건축물 인정은 다 국토부에서 합니다. 그 국토부에서.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또 인정받는다 이러면 안 돼요. 국토부 장관이 인정기관을 지정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자, 지능형 건축물을 인정받으면 뭐를 완화시켜줘? 조경하고 밑에 용적률 나오죠. 조경, 용적률 완화시켜줍니다. 조경은 얼마까지 완화시켜 준다고 돼 있어? 그게 바뀌었네. 예. 밑에 용적률 건폐율, 높이 있죠. 용적률하고 높이를 얼마? 115% 가지고요. 115%. 15%를 더 완화시켜주고. 조경은 85. 조경은 85가. 그거 바꾸는 거에 두 개를 참고했습니다. 작년에 주택관리 시험에 그거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있죠. 2번 문제는 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1번 지문은 보지 마세요. 1번 지문까지는 보지 마세요. 그까지 우리가 본 적 없고. 2번 지문은 방금 했죠. 31m를 초과할 때는 비상용 성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3번은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이렇게 돼 있죠. 300 이내마다 한 개수 이상의 직통계단 만들면 성령 성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층 이상 하면 안 되죠. 6층짜리만 인증이 되는 거야. 6층 이상인데 63빌딩에 엘리베이터 없으면 말이 안 되지. 아무리 직통계단이 많아도. 그지요? 그래서 6층짜리만 6층인 건축물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예전에 우리 기출문제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됐어. 6층 이상. 다 틀리죠. 4번 2대 이상의 비상용 성강기를 설치할 때는 소외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라고 그랬죠. 건축물이 8층인 건축물이라 하여 반드시 성강기를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 5번 지문은 그냥 막 몰라도 되는데 안 보는 게 더 낫는데 무슨 말이냐면 조건이 두 개잖아.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층 이상이 돼야 되잖아. 근데 6층 이상이라도 연면적 2층이 안 되면 설치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는 앞에서 했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숫자가 1이죠. 헬리포터. 4번 문제가 뭔지 한번 볼까요? 연결이 가장 옳은 것. 비상용 성관계는 높이가 몇 미터 초과? 41이 아닙니다. 31초가. 예전에는 41이었어. 31로 바뀌고 우리 시험 안 나온 거예요. 성령 성관계는 6층 이상 이거나가 아니고 6층 이상 이어로서 연면적이 얼마? 2000. 두 가지가 모두 만족돼야 돼. 공개공지는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5000. 바닥면적 합계 5000. 공개공지 한번 외워볼까? 문종, 반운수, 업무시설. 아까 했잖아. 저 시간에. 기억을 해야지. 문종, 반운수, 업무시설. 다중이용 건축물 있어 없어? 다중이용 건축물하고 사실상 거의 비슷하잖아. 비슷한데 업무시설이고 여기는 의료시, 다중은 의료시 그것만 다르죠.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이 다 이거 의무 대상은 아니죠. 4번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해서 안전 확인을 받아야 되는 협력을 해야 되는 건 아까 6층 이상이었죠.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기억납니까? 6층 이상 6층. 자,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을 하는 경우로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건 전부 숫자 1이죠. 11층 이상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1만. 그게 맞네. 자, 넘어갑니다. 5번 문제는 뭐 참고로 보세요. 5번 문제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괄호 안에 11층이고 높이가 한 층의 높이는 3m다 되어 있는데, 3m다 되어 있는데, 우리 11층으로서 한 층이 3m면 몇 m예요? 33m죠. 그럼 31m 초과하면 비상용 성관계 설치하라면 그 말이에요. 그 말. 참고하시면 돼요. 자, 공개공지. 이제 공개공지 문제가 6, 7, 8 이렇게 나오네. 공개공지는 아까 이론을 봤으니까 문제를 뭐를 한번 볼까? 6번을 보겠습니다. 틀린 거. 바닥 면적 합계 얼마? 5000. 자, 아까 농산물 유통시설 했죠? 이는 제외했죠? 판매시설. 요거는 대상이 아니죠. 제외한 판매시설은 대상이다. 맞습니다.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얼마? 1.2. 높이 얼마? 1.2. 1.2가 나오면 금피를 넣으면 안 됩니다.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면적, 매장문화재, 현지보존 조치 면적도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할 수도 있습니까? 필로티 구조로 만들 수도 있죠. 4번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때는 긴 의자, 조경시설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몇 프로? 10%, 10% 범위 안에서 조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 읽어보시고 뭐 7번 문제도 똑같아요. 7번 문제는 우리가 안 본 지문이 3번 하나 있죠. 공개공지는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하거나 판촉 활동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돼요. 시험에 물어보진 않았는데 우리가 공개공지 대형마트나 공개공지 가면은 무대처럼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막 노래 부르고 막 판촉 활동하고 하기도 하죠. 연간 60일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없어요. 8번 문제를 한번 참고해 볼까? 8번 틀린 거.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바닥 면적 합계가 500 이상. 자, 일반 주거는 공개공지 설치한다 안 한다? 하죠. 어디서는 안 해? 전전일은 안 하죠. 근데 일반 주거는 합니다. 그러면 전이 뭐예요? 전용 주거. 또 전이 뭐예요? 전용 공업. 일이 뭐예요? 일반. 전용 공업 다음에는 일반 공업이 나와야지. 전용 주거하고 전용 공업하고 다시 또 일반 주거로 돌아오면 그거 안 되지. 전용 주거, 전용 공업, 일반 공업이잖아. 순수가 주상공이잖아. 그 일반 주거는 하는 거 맞죠? 바닥 면적 합계 얼마? 5천 이상의 종교시설 공개공지 설치 대상인가요? 문종 맞죠? 문종. 일반 상업적은 다 사람이 많이 끌잖아. 다 대상입니다. 바닥 면적 합계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대상 맞아요? 문종.
일반 공업지역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뒤에는 읽어볼 필요가 없어. 일반 공업 나오면 공개공지를 안 합니다. 전전일은 안 합니다. 그럼 일반 공업이 아니라면 뒤에는 맞아요. 5천 이상. 운수시설 맞죠? 반운수. 공개공지대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몇 프로? 10%. 또 10%만 열심히 외웠는데 건축 면적의 10% 이러면 안 돼요. 대지 면적의 10%야. 대지 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조례입니다.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기준을 1.2배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9번 문제 개인적으로 해결하세요. 똑같은 거예요. 자, 아까 10번, 11번은 봤죠? 이번에는 특별건축구역이 나와 있는데 그 특별건축구역 나와 있는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법은 특별건축구역이었고 특별가로구역이 있죠. 특별가로구역은 신설되고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와놓으니까 문제 없죠. 근데 어쨌든 특별건축구역이나 특별가로구역이 뭐 하는 거냐. 좀 독특하고 특별한 건물 좀 짓자 이 말이에요. 독특하고 특별한 건물 짓자. 그러면 독특하고 특별한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관계 법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를 줘야 돼? 특례를 줘야 독특한 건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특례를 몇 가지를 줬어? 3가지 특례를 줬습니다. 아예 건축관계 적용을 법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적용을 하되 어떻게 적용해? 완화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무슨 적용? 통합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자, 우리 앞에 보기 전에 이 특례부터 봅시다. 자, 아예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 일부하고요 주택법 일부를 적용을 안 해요. 안 하는데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이것만 한번 참고하시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면 건물의 크기를 규제를 안 해요.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면 이게 간주가 되거든. 이거 지정된 걸로 보거든.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했죠. 이 동네는 입지규제를 최소화한다는 건 복합적으로 건물을 짓는 건데 용도만 복합적으로 짓는 게 아니고 얘를 간주해가지고 규모를 규제를 안 한다니까. 규모를 규제를 안 한다는 건 건폐율 용적률을 규제를 안 한다는 거야. 건폐율 용적률을. 그 다음 우리 건축법의 높이가 제한이 몇 가지가 있어. 방금 하셨잖아. 가로구역단 높이 제한 또 1조 이런 걸 적용 안 한다는 게 이런 걸 적용 안 해. 그리고 또 뭐도 적용 안 했어? 조공. 우리가 지구단지 계획에서 조공관계 있는 거 들어봤잖아. 헷갈릴까 싶어서 조심스러워. 거기 조공할 때 공은 공개공지야. 여기는 그냥 공지야. 대지 안에 공지. 이런 것들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정도만 한번 봐주자고. 통합적인 건 뭐를 적용? 통합적인 게 뭐예요? 개별 건축마다 적용 안 하고 그 동네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거잖아. 같이 쓰는 거지. 같이 쓰는 거. 여기서는 뭐를 통합 적용했어? 미주공. 이 뭐야? 미술작품. 주차장. 자, 우리 특별건축구역은 쫀이죠. 쫀에서 우리 학생의 목표가 뭐죠? 쫀에서 학생의 목표가 뭐다? 대상과 절차. 예전하고 차이점이 지금쯤 되면 공법 시간에 오면 대답도 잘 나오고 분위기가 좋아야 되거든. 근데 지금 완전히 지금 갈수록 죽죠. 그 원인이 뭐라고 자꾸 처음부터 공법 안 된다고 겁을 자꾸 주고 해도 점수가 안 나온다고 그러고 막 공법 하느니 중개사법 하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힘들어 강의하기가. 가면 가서 문제 풀이가고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 공법도 고득점 나와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걸 믿지를 않는다니까, 그걸. 예전에 불과 그게 전에 얘기했잖아. 밴드 들어와도 지금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안 그랬거든. 근데 이제는 막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처럼 막 공부하지 말라고 전도를 하니까 이게 공법 강의하기가 힘들어지고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이거 빼야 되잖아. 빼고 어려운 거 빼고 막 빼고. 그럼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아는 게 없어. 시험장에 가면. 나중에 문제 받아봐. 아는 게 도대체 몇 개나 나오나.
자, 특별건축구역은 이 지정하는 대상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아가지고 이거는 절대 지정 못하는 것만 기억하자고 그랬죠. 계좌 접보. 계좌 접보. 걔가 뭐야? 자,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지정할 수 있어. 있는데 얘는 지정이 돼. 얘는 지정이 안 되는 거고, 얘는 절대 지정 못하는 거. 요걸 기억하자고. 얘는 군사시설은 기지는 지정할 수 있는데 국방부 장관과 미리 말하고 요런 내용들. 자, 절차는 특별건축구역은 국장하고 누가 지정해? 시도지사. 이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장관만 갖고 있다가 지금 시도지사한테가 내려온 거야. 자, 우리한테 지정하는 절차는 공식이죠. 뭔가를 존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심의해가지고 고시공고에서 알려주잖아. 이거는 상식이에요. 국장은 어디 심의해? 중앙건축위원회지. 건축법이니까 건축위원회일 거야. 아니야, 중앙건축위원회. 시도에서는 어디? 지방건축위원회잖아. 지방건축위원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줄 모르는 거야, 지금 정부에서는. 그래서 뭐 뻑하면 공법 막 고득점 나오고 다 합격하고 이럴까 싶어 걱정을 하는 거야. 정부가 걱정해, 협회가 걱정해. 협회가 걱정하지. 그 기득권 인정해 주려고 막 합격자 수 줄인다 그러고 문제는 어렵게 내고. 이 공법 문제는 출제한 지도 출제해놓고 답이 뭔지 순간적으로 몰라. 지도. 아, 법조문 막 끄집어내 문제 만들면 되는데 뭐. 무슨 우리 소양과 필요 없어. 그냥 법에 있으면 끄집어내서 만들어버리면 문제가 성립이 된다니까. 너는 지도 몰라. 정답이 뭔지.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지금은 거의 복수응답이 안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공법 평균 4문제씩 5문제 복수응답 나왔어. 그러니까 문제 출제하면 지도 잘못 만든다는 거야. 지도. 그게 막 소송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된다는 거거든. 뭐 그런 게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자격은 그죠? 우리가 누구나가 자격증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조금만 노력하면 소양이 있으면 그죠? 우리가 자격증 가지고 있다고 다 업에 종사할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합격 못하게 하면은 그 중개업자 수가 줄어들까? 절대 안 줄어들지. 만약에 그게 돈이 된다면 또 어떻게 몰래들어요? 똑같은 거야. 상대평가 되기 전에 합격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건 뭐야? 이 지정권자한테 지정을 해달라고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신청. 자, 신청 요청은 행정이 한다, 비행정이 한다. 행정이 하는 거지. 국장한테 신청하는 자와 시도지사 신청이 좀 달라. 이거는 좀 이게 특징적이야. 그래서 얘한테 국장한테 하는 건 중앙행정기관이 하거나 시도지사 있죠. 이런 자들이 국장한테 신청해요. 자, 시도지사 시도지정권자인데 이 말은 국장이 지정하는 대상과 시도지사 지정하는 대상이 달라요.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달라. 그래서 시도지사도 국장한테 신청하는 거야. 그러면 시도지사한테 신청하는 건 누구만 신청하겠어? 시군구가 하겠지.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시군구는 특광도지사한테 신청하겠지. 특시특도는 뭐 지가 신청해. 지가 바로 지정권자인데. 특시특도는 지가 지정권자잖아. 그래서 지정권이 없는 시군구하고 중앙행정기관 이런 자들이 이제 신청을 한. 신청이 들어오면 며칠 이내에 심의해야 돼. 30일 이내에 심의해서 지정해서 고시한다. 이렇게 되는 이게 절차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신청이 있고 얘들이 신청해야 돼.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어.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뭐 나오는 지문만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2번 문제를 보세요.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시도지사만이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누가 지정해? 국장 또는 시도지사. 시도지사만 지정한다 그리 틀렸다 이 말이에요. 시도지사만 지정하는 건 아니다. 2번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는 국계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건축법이니까 심의기구는 건축위원회겠죠. 건축위원회가 심의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관리계획 내용이 몇 개예요? 관리계획 내용이 몇 개다? 6개가 있죠. 1번이 뭔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고 3번이 4번이 5번이 6번이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요 관리계획은 어디에서 심의합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잖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거 바꾸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 건축법에서 뭐라고 해놨느냐? 이 건축위원회에서 특별건축구역 지정하려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얘들을 조정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고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주 특이한 부분이죠. 아니 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걸 건축위원회 심의로 지금 얘를 바꾼다는 게 특이하잖아.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특례를 인정하려고 해도 이건 안 돼요. 용도지역지구 이름 못 바꿔.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으로 뭐를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건 바꿀 수 있다는 거지. 만약 이 동네 어떤 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죠.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건 특별건축을 지정하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런 거. 근데 용도지역지구구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하면서 변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문이 다시 읽어봅니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괄호 안에 보세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요 지정 변경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요거는 안 된다. 3번 그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미 동그라미, 부술주차장 주 동그라미, 공원 공 요 세 개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구역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맞죠? 4번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이 말이죠. 적용 안 한다 말이죠. 조공 그 다음에 건폐율 용역률 높이 제한 2개. 자, 개발제한구역과 자연공원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계자접보 접도구역 보전산지입니다. 접은 뭐라고? 접도구역. 보가 뭐야? 보전산지. 계자접보 4개를 기억하세요. 얘들은 지정할 수가 없다. 넘어갑니다. 13번 문제는 우리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는데 한번 참고해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국정도의사는 특정한 경우는 특별건축구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정 해제 사유가 있는데 외울 필요는 없고 한번 보세요. 지정 신청기관이 요청을 했다. 다시 해제해달라고. 3번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4번이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부합하는 건축물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특별건축구역만 지정하고 5년 이내 뭐 하지 않았어? 착공을 하지 않았어. 이때도 사유가 된다. 5번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요건을 위반하였다. 외울 필요 없고 뭐 5년 이내 착공 안 했다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돼. 그런데 2번 질문이 뭐예요?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는 경우 해당 일의 다음 날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특별건축구역은 기간을 정해서 지정한다 이런 말하고 같은 거죠. 특별건축구역 이런 기간은 없어. 그래서 구역 지정하고 몇 년이 지났다고 없어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구역을 지정했을 때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기간이 끝나면 없어지는 건 시가와 조정구역 들어봤죠. 자, 13번 문제는 참고. 이제 14번 문제는 이행강제금에 관계된 부분인데요. 자, 우리 이행강제금은 중개사법 시간에도 공부하죠. 우리 건축법에도 나오죠. 농지법에도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 농지법에 이행강제금 있다는 건 제가 특강하면서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이행강제금이란 것은 장래 이행을 강제하는 거죠. 과거의 잘못을 처벌하는 거예요. 장래 이행을 강제하는 거예요. 장래 이행을 강제하는 거죠. 과거의 잘못을 처벌하는 건 행정 버리고 자, 미래에 장래 집행을 강제하는 건 집행 버리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행강제금 뭐에 해당한다? 집행벌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행강제금은 여기 이행강제금이죠. 이행강제금은 항상 뭐를 한다고 맨 처음에 명령합니다. 우리 건축법을 위반했죠. 위반했으니까 시정하라고 뭐 한다? 명령한다. 농지법에 농사 안 짓죠. 농지 처분하라고 명령한다.
중개사법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에 관해서 허가 받고 했죠. 허가 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라고 명령한다. 아시겠죠? 토지 허가 받은 목적대로. 어쨌든 이행강제금 하려면 이제 뭐 해야 돼? 명령을 해야 돼.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이행 안 하죠? 그러면 부과를 하는 거예요. 자, 부과는 금액이 있고 뭐가 있어? 횟수가 있죠. 횟수. 자, 횟수는 우리 건축법만 달라. 건축법만 1년에 몇 번? 2번 이내에서 조례입니다. 다른 법은 다 1년에 한 번씩이에요. 근데 건축법만 2번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면 총 횟수는 제한이 없죠. 언제까지? 이행할 때까지. 이행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부과합니다. 그럼 총 횟수는 제한이 없죠. 자, 그러면 이행강제금 요 금액이 제일 어려워요. 요 금액만 잘 잡으면 돼. 요렇게 이행을 만약에 부과를 계속해서 이행을 하죠. 자, 이행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목적이 달성됐죠. 그럼 새로운 부과를 하면 돼, 안 돼? 새로운 부과는 즉시 뭐하고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거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건 받아야죠. 이거는 징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징수를 하는데 안 내죠. 안 내면 강제징수 들어가죠. 강제징수는 일반 조세가 아니잖아. 일반 조세는 국가는 국세, 지자체는 지방세 체납 처분이죠. 그런데 여기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도 아니고. 그 부과권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네. 누가 부과해? 허가권자 부과하는 거야. 우리 건축 허가권자에는 장관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는 이 징수하는 건 지방 행정 제재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있잖아. 부과 근무에 관한 법률 있잖아. 지방 행정 제재. 작년 시험이죠.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이렇게 물었어. 이행강제금은 안 내면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OX, X. 국가가 나오지도 않는데 국세징수법 나오면 되나? 안 되지.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요 금액 요거만 이제 우리가 한번 주의하면 돼. 금액을 거기 뭐 적어놨나 안 적어놨나? 오늘 저기 있죠. 자, 한번 금액을 간단하게 한번 볼까? 자, 우리 건축법은 제일 중요한 위반을 뭐를 제일 중요한 위반으로 본다? 건폐율, 용적률, 허가, 신고. 요 네 개를 안 하면은 중요한 위반으로 봐요. 그러면 이걸 네 가지를 위반하면은 시가 표준액이 얼마? 시가 표준액이 50%죠. 100분의 50. 50 이하. 전에는 그냥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 이하 이렇게 했거든. 근데 지금은 여기에다가 뭘 곱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죠. 비율 기억나죠? 제일 센 놈이 뭘 위반했을 때? 제일 약한 놈 뭐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용적률 건폐율. 자, 허가 안 받고 했으면 몇 프로? 이거 50%에 100%. 아시죠? 다 부과하고. 신고 안 하고 했으면 70%. 용적률은 90%. 건폐율은 80%. 용구 건팔이라고 그랬죠? 용구 건팔이. 자, 조례로 완화시켜 줄 수 있어. 완화시켜 줘도 얼마 이상에서 완화시켜 줘야 돼? 60% 이상에서. 60% 밑으로는 못 내린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요거 말고 4개 말고 나머지를 위반하면 10%죠. 1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 본 기억 있죠? 근데 우리 주거 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거용 건물 있죠? 소형 우리 서민들의 60 이하의 주거용 건물은 이 금액의 절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완화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가중시키는 것도 있었어요. 100%까지. 14번 문제 봅시다. 1번. 이행강제금은 1회만 부과징수할 수 있는 벌금 과태료가 지닌 결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좋죠? 벌금 과태료는 한 번으로 끝나잖아. 얘는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한다 이 말이에요. 이행강제금은 최초 시정명령이 있어 항상 명령일 기준입니다. 1년에 1회 이내 아니죠? 건축법은 2회 이내에서 뭐 조례. 뭐 1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면 뭔 조례를 정하겠어? 예, 뒤에는 똑같죠?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2번, 3번. 건폐율 초과 있죠? 건축한 경우는 위반 면적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건축 면적 전부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 당연하죠. 위반한 면적에 대한 시가 표준액이 얼마? 50%의 말입니다.
4번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합니다.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뭐하고?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뭐하고? 징수를 해야 되겠죠.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일단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한다 이런 뜻이죠. 15번 봅시다. 틀린 거. 누가 부과한다고? 허가권자. 허가권자. 위반 건축물이죠. 건축법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게 부과한다. 맞죠?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됩니다. 문서. 그러면 우리 지금 뭐라 물어볼 수 있어? 구두로 이렇게 구두하면 안 돼. 문서. 그래서 우리 이행강제금 부과는 무슨 행위다? 요식행위입니다. 요식행위 이렇게 불요식. 3번 허가권자는 최초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몇 번? 2회 범위 안에서 조례죠. 2회 범위 안에서 조례.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4번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 들어간다고 그랬죠. 지방세 체납처분하면 안 돼. 지방행정제재 이렇게 가야지. 지방행정제재 한번 적어보세요. 지방행정제재. 지방행정제재 적을 수 있죠. 지방행정제재. 그 다음에 점 찍고 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험에 나왔을 때 읽을 수만 있으면 돼. 한 번 정도만 적어보면 됩니다. 5번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뭐하고?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는 뭐한다? 해야죠. 징수해야지. 처리한다 그러면 안 되지. 처리한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 문제는 4번, 5번이 둘 다 잘못된 거예요. 16번 넘어갑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입니다. 옳은 거. 자, 1번 지문은 연면적이 85가 아니고 60으로 수정해 주세요. 60 이하의 주거용입니다. 주거용 동그라미. 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은 법정 금액의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뭐? 조례.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 2번 이행강제금 산정에 관한 기준은 공시지가로 한다 돼 있죠. 이행강제에 관한 산정 기준은 무슨 가격이더라?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입니다. 시가표준액이 얼마? 아까 50%라고 그랬죠. 3번 이행강제금은 최초 시정명령을 기준으로 1년에 몇 번? 2회 범위 안에서 뭐?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여 부과한다. 요거는 맞죠? 4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할 기회를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과거에 과태료 규정에서 10일 이상의 기간 주는 게 있었는데 요거는 없는 조문입니다.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4번은 삭제. 건축물 허가 없이 건축한 경우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이 얼마? 50%죠. 50%에 해당하는 금액에다가 뭘 곱해? 얘는 100%죠. 허가 안 받고 있으니까. 허가 안 받고 있으니까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해설해 보면은 이번에 공시지가 아니고 일반 시가라 되는데 일반 시가 아니에요. 일반 시가가 아니고 시가 표준액으로 해야 됩니다. 시가 표준액.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우리 건축부 우리 주택부 용어 있죠. 조금만 쉬었다가 용어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